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텔과 AMD 최신 CPU들 간의 메모리 오버클럭 헤드룸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버클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CPU마다 메모리 컨트롤러 성능에 따라서 같은 메모리라도 오버클럭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13세대 코어 프로세서랑 그리고 4세대 라이젠 프로세서 여기에서 동일한 메모리를 어디까지 오버클럭을 할 수가 있을지 이렇게 볼 건데요. 오늘 사용할 메모리는 클레브의 클래스 XL5 RGB고요. 원래 안 그래도 CPU별 메모리 오버클럭 헤드룸이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로 클래스 XL5 고성능 메모리를 테스트해 볼 수도 있게 됐는데요. 참고로 오늘 보여드리는 클래스 XL5는 전부 다 하이닉스의 메모리 칩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XMP 3.0으로 6200MHz의 원클릭 오버클럭이 돼가지고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4800MHz랑 그리고 6200MHz는 차이가 좀 크죠. 그리고 XMP 타이밍은 40, 42, 42, 78인데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기본 XMP 오버클럭 설정 값보다 그 이상의 오버클럭 헤드룸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외관을 좀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박스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앞뒤로 검은색 박스 패키지로 생겼고, 그래서 박스를 까서 보면은 메모리 두 개가 영롱하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원래 쓰고 있었던 클레브의 DDR4 메모리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부터 클레브는 흑금치였어요. 이 기판이 검은 거를 이제 흑금치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본 적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클레브 메모리에는 아예 녹색 기판이 안 나오나 싶을 정도로 검은색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 XL5도 이쪽에 보면은 다 검은색 기판이잖아요. 이 내부 보시면은 검은색 기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흑금치죠. 이 검은색 기판 위로 흰색과 검은색 조합의 알루미늄 방열판이 감싸고 있는데요. 애초에 DDR5가 발열이 심하지도 않지만 이게 XMP를 적용을 했을 때의 온도도 한 37도 정도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메모리 윗부분이 RGB인데 별다른 설정이 없으면은 이렇게 RGB가 흐르는 형태로 불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두 개만 장착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만약에 네 개를 장착하면은 불빛으로 완전 꽉 찬 느낌이라서 컴퓨터 본체를 갖다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RGB 포스가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메인보드별로 있는 이 LED 컨트롤 소프트웨어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RGB가 흐르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색으로 쭉 켜놓을 수도 있고 깜빡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LED가 들어오는 영역이 이렇게 상당히 넓다 보니까 엄청 환하게 켜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부품을 조합할 때 검은색으로 다른 것들은 다 맞추고 펜만 화이트 LED 들어온 곳으로 장착을 한 다음에 이 클래스 XL5도 이렇게 흰색 LED로 맞춰 놓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외관은 어느 정도 보여드렸으니까 테스트 사양도 말씀을 드릴게요. 코어 i5 13600K와 그리고 4세대 라이젠 7600X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나머지 사양은 메인보드 외에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테스트한 게임은 모두 풀 HD에서 최고 옵션으로만 진행했는데요. 일단 비교군이 있어야 되니까 일반 시금치 상태로 테스트한 결과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4800MHz에서 CL40, 40, 40, 77로 테스트한 13600K 결과입니다. 배틀그라운드 평균은 약 213프레임에 하위 1%는 140프레임 근처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XMP 3.0을 적용해서 6200MHz로 오버클럭한 XL5는 평균 235프레임에 그리고 하위 1%는 160프레임 정도로 올라갑니다. 특히 하위 1% 프레임이 20프레임이나 올라가 준다는 부분이 배그를 하는데 꽤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 거의 뭐 그래픽카드 로드율도 계속 높게 가져가고 있어요. 배그 하시는 분들은 평균 프레임보다 하위 1% 프레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라이젠에서는 어땠을까요? 역시 해상도와 게임 옵션은 동일했는데요. 기본 상태에서는 평균 224프레임에 그리고 하위 1%는 125프레임이지만 XMP 3.0을 적용했을 때는 평균 235프레임에 하위 1%는 129프레임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하는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13600K 대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배그 이외에 제가 총 4가지 게임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잘 보시면 13600K에서는 배그랑 툼레이더에서 메모리 오버클럭에 따른 성능 차이가 엄청 크게 나왔어요. 특히 배그에서는 그 차이가 10%가 넘게 나서 거의 그래픽카드를 반등급에서 한 등급 정도 업그레이드한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툼레이더에서는 평균 프레임보다는 하위 1% 프레임이 확실히 안정적이 됐죠. 라이젠 쪽에서도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 게임에서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능 차이가 있는 게임들도 있었지만 어떤 게임들은 생각보다 메모리 오버클럭에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게임들도 있었어요.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에는 평균 2프레임에 하위 1%는 3프레임 정도만 올라가는 정도가 나서 요거는 거의 그냥 같은 수준으로 봐도 되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포르자 호라이즌 5도 평균은 완전히 같았고 하위 1%는 3프레임 차이라서 이것도 동일하다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왜냐면은 게임별로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많이 달라요. 소위 말해서 최적화가 별로인 배그 같은 게임들은 그래픽카드를 제대로 못 뽑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오버클럭이 상당히 효과를 본 건데요. 다시 말하면은 클레브 XL5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최근에 새로 나온 RTX 4090 같은 그래픽카드랑 같이 쓸 때 최대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현존하는 대부분의 CPU들은 RTX 4090의 성능을 100%까지는 못 쓰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이런 고성능 메모리를 함께 사용을 해준다면 GPU 로드율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포르자 5나 사이버펑크는 이미 RTX 3090 Ti 정도는 성능을 잘 뽑아 쓰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변화에 따른 성능 차이가 크게 없어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CPU별로 클래스 XL5를 최대 얼마나 오버클럭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메모리 오버클럭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메모리 칩 그 자체 오버클럭 마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CPU 메모리 컨트롤러라고 보는데요. 클래스 XL5는 이제 하이닉스 메모리 칩 중에서 선별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오버클럭 마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XMP 값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먼저 13세대 코어 i5 13600K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정말 최저값 찾는다고 제가 거의 6시간을 노가다를 한 것 같아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값 한 개 바꾸고 테스트하고 뭐 전압 조정하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데 이게 바꿔줘야 되는 값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조정해야 되는 변수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까지는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XMP 3.0을 적용해서 그대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노가다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찾은 값이 있는데요. 만약에 XL5 RGB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 값을 넣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화면에 띄워드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워낙 다른 타이밍하고 전압값들이 많지만 주로 큰 영향을 주는 값들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13600K에서 CL30에 6800MHz로 안정적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XMP 3.0 저장값이 CL40에 6200MHz로 나온 제품인데 진짜 좀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참고로 클래스 XL5의 RGB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이 하이닉스 M다이인데요. M다이에서 이 정도 클럭이랑 타이밍을 뽑아준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메모리 칩 선별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 클레브 메모리를 제작하는 SN코어가 SK 계열사의 자회사다 보니까 좋은 방향으로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뇌피셜이죠. 그 다음에 이 값을 확인을 하고 나서 라이젠 7600X에서도 노가다를 계속 했는데요. 아쉽게도 라이젠에서는 6400MHz가 한계였습니다. 이때 CL 값은 32였어요. 그래서 13600K 대비 작동 가능 최대 클럭과 타이밍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인텔 쪽이 동일한 메모리를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고클럭까지 동작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전 세대부터 비슷한 기조가 있었던 부분이죠. 하지만 이번 세대에서는 라이젠이 좀 크게 바뀐 만큼 이게 좀 달라졌나 싶었지만 아직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오버클럭까지 한 게임 테스트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역시나 배틀그라운드와 툼레이더에서는 클럭에 따라서 이렇게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 13600K 쪽이 조금 더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7600X 쪽은 평균보다는 하위 1% 프레임에 조금 더 선형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RTX 4090이 없어서 더 큰 차이를 못 보여드린 게 제일 아쉬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메모리 클럭이 인텔 플랫폼에서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줬는데요. 나중에 AMD의 메모리 클럭 플랫폼인 이제 X4죠. 요거를 지원하는 메모리가 나오면은 변화가 좀 있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지금 시장에 6200MHz 16GB 두 개 세트로 돼가지고 32GB 세트로 된 메모리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게 4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클래스 XL5는 이게 39만 원으로 나와서 가장 저렴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이 클레브 스마트 스토어에는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나와에도 등록은 됐는데 아직 판매몰 등록 중인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 주소는 제가 상세 보기에다가 넣어둘게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클레브 사랑합니다.